이낙준 선생님이 한 6시면 퇴근했는데 한 6시 10분, 15분이야. 근데 뭐 사고 난 거 아니야? 게임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범불안장애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범불안장애. 사실 범불안장애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요? 전반적으로 계속 불안한 상태인가? 비슷해요. 근데 사실 공황장애만큼 유병률이 높아요. 그래요? 유병률이 그렇게 높아요? 평생 유병률이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 되니까. 오, 굉장히 많네. 근데 상대적으로 약간 언급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뭐 셀럽이나 연예인분들이 공황장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정말 인식이 높아요. 공황장애에 대해서. 제가 뭐 많이 들어봤고 하니까. 예, 실제로 병원도 많이 오시고. 근데 범불안장애는 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이거를 또 다뤄달라는 그런 댓글도 있고 그래서 셰프님들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범불안장애는 일상활동에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좀 지나치게 불안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어떤 종류의 불안감을 말하는 거지? 진짜 사소한 거. 가스?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오늘 집안일 설거지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지? 언제 하지? 이런 거. 사소한 거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는 거. 그리고 나 오늘 약속 시간 3시인데 나 늦으면 어떡하지? 생각을 이미 하는 거예요. 밖에 나왔는데 추운데? 집에 동파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그리고 맨날 이낙준 선생님이 한 6시면 퇴근했는데 한 6시 10분, 15분이야. 근데 뭐 사고 난 거 아니야? 게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이거 엘리베이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 일상생활이 걱정하려고 마음 먹고 하면은 너무 많지, 그런 게. 그리고 뭐 이렇게 공사장에 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정말 사소한 와, 살기 너무 힘들겠다.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게 유병률이 5%나 돼요? 예. 되게 높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어떻게 오냐면 선생님 저는 불안해서 왔어요. 그래요. 언제부터 불안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대부분 정확히 기억을 하세요. 에피소드가 확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확 공황 발작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3개월 전이요? 4개월 전이요? 그저께요? 일주일 전이요? 하는데 범불안장애 환자분들은 저는 그냥 계속 불안했던 것 같은데요? 그냥 자기도 잘 모르는구나. 평생 이랬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잘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던 거구나.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동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희 사무실이 동파 위험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얼마든지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도 내가 불안할 수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지? 그쵸. 그래서 이낙준 선생님 말한 대로 이낙준 선생님 사무실 사실 옆에 동파가 있었잖아요. 네, 옆라인 날아갔을 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동파 됐다, 이런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걸 있으면 나도 걱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유발인자가 있으면은 불안을 느끼는 게 정상 불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뭐 공사를 하다가 뭐 떨어진 적이 있어. 아니면 어떤 기사를 봤어. 그랬으면 이제는 그거는 정상 불안일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갇힌 적이 있어. 뭐 그럼 정상 불안일 수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럴 거죠. 수 있겠구나. 우리 지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조명이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 이 불안장애에 들어갈 수 있겠네. 그렇죠. 유발인자가 없어도 불안한 게 이제 범불안장애에 좀 속하고, 그리고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게 범불안장애예요. 어떤 화장실 간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우창훈 선생님 말한 대로 좀 구역감을 느끼거나 설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근육이 좀 긴장하고 떨리는 느낌. 이렇게 막 예. 계속 긴장해가지고 막 어깨 아프고 막 이런 느낌. 두통이랑 속쓰림, 이런 신체 증상이 동반. 범불안 장애에 대해서 범불안 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6가지 증상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범불안 장애 환자분들은 그냥 평상시에도 좀 안절부절 못하고 뭔가 낭떠러지에 서 있는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불안하겠다. 그게 굉장히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그런 다양한 신체 증상이 막 근육 긴장하고 막 설사. 떨림. 그리고 이런 불안 장애가 남들보다 그런 톤들이 높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진다. 계속 긴장 상태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거. 그리고 이런 불안 때문에 집중하기 힘들고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 힘드시겠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고, 이게 5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이 불안 때문에 잠까지 못 자는 경우. 긴장 상태니까. 잠이 안 오겠네. 긴장 상태니까 좀 이완돼야 되는데. 뭐 정상 불안 정도면 좀 불안하다가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그리고 잠까지 안 오는. 그래서 6가지 중에 한 3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그리고 이게 좀 오래됐다 내가 생각했을 때 아주 옛날부터 이랬던 것 같다. 그러면 한 번쯤은 뭐 얼마나 오래됐다는 게 좀. 보통 6개월 이상인데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선생님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이 인지하기도 힘들 만큼.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맞아요 선생님 그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남들도 다 원래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냥 나한테는 일상이구나. 근데 이게 좋아질 수 있어요? 약을 먹으면 좀 좋아져요. 그러니까 벤조다이제핀 같은 약물을 쓰면 좀 이런 신체 증상이 좀 호전이 되고요. 어떤 부스피론이나 SSRI 같은 약을 쓰면 이제 이런 인지 능력도 개선이 되고. 그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뭐 신경전달 물질 중에 좀 더 줄어들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느낌 약간 알러지랑 비슷하다 생각했어요. 알러지도 나에게 무해한 자극을 내가 맞아요. 유해하게 느끼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예. 그거를 좀 떨어뜨려 주는 건데 약으로 이것도 비슷하게 무해한 것들을 내가 너무 유해하게 느껴서 그쵸. 너무 힘든 거잖아. 예. 그래서 이걸 좀 떨어뜨려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 예, 신경전달 물질 중에 이제 뭐 가바라던가 세로토닌과 연관이 있다라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절하는 약들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이게 범불안 장애가 오래되면 굉장히 우울감도 또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것 같네. 지금만 들어도 어떻게 살지 싶네 진짜. 그래서 그냥 공황장애는 갑자기 확 심해지니까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계속 오래됐다고 사니까 이거를 나의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고 안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증상 중에 한 3가지 이상이 좀 오래 지속됐다고 싶으면 한 번쯤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좀 약물 치료라던가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유형률이 같습니다. 높으니까. 맞아요. 예. 거의 뭐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한 반에 한두 명 정도는 있는 건데 그냥 내가 과민하구나 내가 난 좀 이렇게 남들보다 불안하구나 하면서 이렇게 막 아파하고 힘들어할 거 없이 이렇게 오셔서 좀 도움을 받고 치료하면은 더 훨씬 편안하고 좋은 잠 자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앞으로 뭐 또 불안장애 관련해서도 저희가 컨텐츠 좀 찍어 볼 테니까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